박진아군님 안녕하세요. 네. 네, 이 방에서 또 처음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 네. 아, 아, 죄송하네요. 그 무슨 약간 아까 말씀하실 때 죄송합니다 정창훈님. 네, 박진아군님하고는 또 오늘 처음이 아니라 오늘 두 번째여가지고 반가워서 아까 얘기를 다시 회기를 해보면 네. 이 바로 전 시간 라이브 강의실에서 박진아군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약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어떤 무슨 특파원한테 이제 거긴 어떤가요? 딱 물어보니까 막 뭐 이렇게 여기 현장은 어떻고요? 여기는 어떤 막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느낌이 들어서 네네. 그런 느낌 굉장히 오랜만에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누가 잘 정리해 가지고 그곳에 있는 아주 내민한 얘기를 아주 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너무 오랜만에 들어 가지고 또 목소리도 되게 좋으시고 그래 가지고요. 아, 실물이 좀 별로입니다. 저도 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뭐 이런 외람되지만 뭐 저도 뭐 외모로 승부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저기 우리 박진아구님은 이거 뭐 실례가 되면 말씀 안 해주셔도 돼요. 네. 키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1m 80입니다. 80에 죄송한 체중이 체중은 그 사후관리 대상자 정도 됩니다. 네. 그러시군요. 저기 그러니까 두 분 다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 모습을 상상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네. 네네. 저는 뭐 익히 잘 보셨다시피 제가 키가 185고요. 아, 네. 평상시 체중이 한 120kg 조금 넘어요. 아, 그럼 언더아머 입을만 합니다. 언더아머는 뭐 제가 얼마 전에 누구랑 막 얘기하다가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게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지 하다가 차마 그 자리에서는 못 물어보겠고 왜냐면 물어보면 또 너무 약간 소위 말하는 MZ 세대가 말하는 소위 뭐 그런 사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못 물어보고 유튜브 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그런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요. 네. 3대 500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세요 혹시? 아, 그럼 알죠. 모르면 큰일 나죠. 저는 3대 500이라 3대가 500이 뭔 말이야 저게? 3대 500? 뭐야? 3대 500은 무조건 돼야 언더아머 입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뭐. 예. 3대 500 충분하죠. 나중에 벤치프레스하고 스쿼트하고 데드리프트 3개 다 해서 총 무게가 500kg 넘게 그 정도면 정말 운동 잘하는 건데 힘 쓸 줄 아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아, 요즘에 하나 더 있다 그러더라고요. MZ 애들은요. 뭐 있죠 또? 그 언더아머 주식 사면 입어도 된대요. 아니 언더아머 지금 상황 얼마나 안 좋은데 주식을 참. 제가 그럼요. 2019년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있기 전에는 매년 제가 미국이나 뭐 이런 데 가서 교육도 받아보고 이렇게 갔다 왔었는데 2019년까지만 해도 지금의 언더아머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 현지에 가서도 그 브랜드 퀄리티나 이런 게. 근데 요새는 언더아머 완전 뭐 언급하기가 좀 그럴 정도로 많이 떨어졌던데요, 언더아머. 뭐 예전에 한때는 뭐 나이키를 뭐 능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키 어느 정도 따라간다 뭐 이랬었는데 지금 뭐 나이키가 뭐야 뭐 아무런 힘도 못 쓰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어서 어쨌든 언더아머 입는 게 사실 맞는 옷이 별로 없습니다. 국내에서 파는 것 자체가 한 9월 달에만 혹시 박진혜 하구님 정장 자주 입으세요? 저 어제 맞춤으로 하나 했습니다. 저도 이제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우리 보통 백화점 가면 남성 정장 몇 층에 있죠? 3층이 남성 정장인가? 2층인가? 3층인가? 보통 3, 4층? 예,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도 있잖아요. 그럼 보통 네. 남성분이 그냥 그 층 이렇게 그냥 이렇게 걸으면 주변 분들이 자꾸 잡잖아요. 이렇게 들어와서 입어봐라. 뭐 신상 좋은 네, 게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가면 아무도 안 잡아요. 아무도 저한테 들어와서 입어봐라. 뭐 이런 소리 아무도 안 해요. 저한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정장이나 이런 거 하려면 맞출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게 사실 맞춤 정장도 사실 비싼 것도 해보고 다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9월 달에 이 얘기 해야 되나? 얘기하면 또 마음 아픈데. 9월 달에 정장 2개를 또 찢어 먹었어요. 아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게 뭐 바지 찢어지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다 그래도 막 이제 막 자켓이 찢어져요. 저희 팀의 네. 보건관리자가 네. 네, 오늘 진지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좀만 더 키우면 죽여버린다고요. 아 그정. 근데 목소리는 전혀 약간 목소리는 약간 저쪽 아이돌 쪽인데. 아닙니다. 실물은 데프콘이고요. 아 대포건 저 대포건 좋아합니다. 저 우리과 좋아합니다. 우리과. 데프콘이 우리과잖아요. 좀 이렇게. 그쵸. 맞아요. 전 데프콘 스타일 굉장히 좋아해요. 그가 심지어는 그가 하는 유머 스타일도 좋아해요. 저는 데프콘. 그렇게 뭔가 전- 헝그리하고 뭔가 진짜 한번 나와서 라디오스타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하는 거 보면 근성이 있잖아요. 웃기려고. 그쵸. 난 그런 게 좋아요. 그냥 막 성의 없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 우리 저기 저는- 정창효 학우님 좀 어떠신가요 상태가? 어떤 상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 지금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이런 거거든요. 외모? 예, 어피어런스거든요. 좀 어떠신가요? 저는 너무 왜소해서 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 저는 왜소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죄송하지만 어떤 업무 하고 계세요? 저 안전관리자 업무하고 있습니다. 아, 안전관리자. 예. 그 제가 혹시 그 학습 자료실에 올려놓은 거 혹시 보셨나요? 아, 제가 요즘에 그걸 잘 못 봐가지고 그래서 요즘이 아니라 저- 뭐 올려놔도 뭐 조회수 하나 뭐 이러니까 뭐 별로 안 보는구나 뭐 이런 생각하는데. 교수님 네,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이 네. 그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 협력사 안전관리자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아, 네네네. 아, 여기가 요즘에 난리가 나가지고 왜요? 여기가 이제 그 협력업체가 없어지고 현대 ITC라는 그 자회사가 생겼어요. 네네. 이제 그러면서 이슈화가 많이 돼가지고 지금 노동자들이 다 그 파업 상태이고 이래가지고 노동부 점검 나오고 저 그래서- 중대지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파업을 지금 한 달째 넘게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그 52시간 주 52시간 막 이런 문제도 끼고 이제 안전교육 문제도 끼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돼가지고 네. 지금 문제가 많은 상태입니다. 아 이게 지금 제가 학습 자료실에 조회수 하나라는 말에 지금 내 현실이 이러니까 난 이렇게 뭐 그렇죠 다 바쁘죠. 아니에요. 열심히 들을게요. 아니 뭐 온라인 교육 좋은 게 뭐 사실 그런 거 상관없이 핸드폰 하나 있으면 어디서도 볼 수 있는 건데 아, 알겠습니다. 심지어 또 분량이 많으면 안 볼까봐 짧은 것만 올려놓는데도 아, 열심히 볼게요, 교수님. 네? 열심히 보겠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제가 그 라이브 강실 때좀 예. 현안이 된 사항들 갖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올려놓는 아. 거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요새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여파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건 이제 표면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니까. 근데 아, 네, 그쵸.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도대체 뭘까? 그리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황당하리만큼 또 다른 그런 사건들은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연구 방법이라는 건 사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호기심이잖아요. 왜 그러지? 그쵸. 네. 저거 어떻게 네. 해야 되지 저게? 제가 왜 저렇게 됐지? 이런 호기심이 있어야 문제의식이 있어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상황을 보고 그럼 이전에는 없었나? 또 이전에 유사한 건 있지만 똑같은 건 없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발생했지? 뭐 이런 자꾸 찾아 들어가는 게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안전이 학제적인 분야이다 보니까요. 사실 공학이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회학이라고 딱 규명할 수도 없고 이게 모두 다 짬뽕돼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론을 다 써서 한번 규명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나 혼자 내가 아 그런 거였다라고 일기장에 끝내고 말 게 아니고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어떤 학술적인 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절차라는 걸 지켜야 되고 딱 어떤 구성이 딱 정해져 있는 글의 형태로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방법론도 많이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방법에 대해서 딱 들어가는 것보다는 가장 첫 번째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이 또 그런 것들을 또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올려놓은 거죠. 이제 알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지금의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희한한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니까 네. 쟤네가 왜 저러지? 뭐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때가 많단 말이죠. 뭐 그쵸. 중국은 너무 가변적이라 걔네는 지 맘대로 하니까 뭐 그거는 뭐 어떻게 뭔가 객관화 시켜가지고 연구해볼 대상으로 좀 만들기도 좀 그렇고. 근데 이제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좀 우리가 고민해볼 가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올려놓은 게 어떤 거냐면 요런 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영국에서는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기름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주유소에서 기름을 안 팔아가지고요. 아, 그리고 한번 주유하는데 뭐 기본 두세 시간은 기다려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지금 자꾸 연출되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그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국과 같은 그런 상황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한번 주유하러 한번 가면 두세 시간 차 안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줄 서가지고. 그쵸. 근데 꼭 그렇게 줄 설 때 꼭 그런 사람들 있죠. 새치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그쵸. 그 새치기해서 왜 새치기했냐 그러면 아 이 앞에 있는 게 내 동생인데 미리 맡아준 거라고 뭐 그러면서 또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 또 정체되고 그러면서 또 왜 거기서 싸우냐 차 빼고 싸워라부터 시작해서 또 이 사람들하고 시비 붙고 또 그러면서 와장창창 막 완전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게 실제로 지금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최근 뉴스를 보면요. 그 미국에서는 생필품 대란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코로나 기본적인- 여파로 인해서 일어난 거죠, 그게. 예, 예. 그래서 이 뉴스 처음에 제가 올려놓은 자료가 뉴스인데요. 그 뉴스 자료를 보면 그 뉴스에서 분석하기로는 왜 그렇게 됐을까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다. 아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데 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다른 어떤 것이 안 돼서 이렇게 됐냐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있기 이전에 브렉시트해서 이제 그 EU에서 탈퇴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노동 인력이 급격히 모자르게 된 거예요. 아, 거기에다가 코로나가 또 완전 직격탄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영국 안에 기름이 모자란 게 아니라 그걸 수송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트럭 운전사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걸 날라야 되는데 수송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각 주유소로 전국에 있는 네. 그런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소비자들이 이런 불편을 겪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그 이전에 누군가가 예상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또 이런 비근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왜냐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연출됐었잖아요. 브렉시트라고 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코로나라고 하는 거 하나. 이 두 가지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연출됐을 때 저 선진국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문제시되고 결국에는 노동력이 문제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컨테이너에서 하역 작업할 노동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구 주변에 이제 바지선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죠? 그 컨테이너 선 이런 것들이 그냥 정박해 있는 상황인 거죠. 내리지도 못하고. 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인종이 사는 국가고 또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생필품이 문제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까? 그런 사건들이 연결될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기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제가 했습니다. 아, 설명 잘한 것 같아. 저 지금 그 들어가서 보고 있습니다. 아, 보고 계세요? 예. 네. 그럼 보고 네. 계시는 그 순간에 제가 박진 하구님하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박진 리포터 네. 어디 계십니까? 네, 지금 안방입니다. 아, 네네네. 그 혹시 보셨나요? 그 제가 올려놓은 네, 근데 최근에 올려주신 거에는 솔직히 저 생필품이랑 그 줄 서는 거 말고 네. 사실은 좀 관심 있었던 게 중국 호주. 중국. 호주. 아, 네네네. 석탄. 네. 네네네. 근데 사실 이게 가장 반사이익을 보는 게 대한민국이 아닐까. 아,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첫 번째로는 중국발, 호주발 얘네가 원래 사이가 좋았었다가 네네. 코로나 발병국이 어디냐를 가지고 이제 호주가 그렇죠, 중국을 그렇죠. 크리티컬 데미지를 먹였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중국은 이제 어떤 전 세계 입지상 미국과의 양강 대립을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로서 저 얘 이제 죄송한데요. 네, 지금 뭐 무슨 저기 대본 보고 읽으시나요?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말도 더듬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를 잘하세요? 사실은 최근에 이것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거의 아, 2시간 진짜요? 자고 출근할 만큼 유튜브에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아, 아주 모범, 매우 모범적입니다. 누구랑은 참 다르네요. 아, 누구 안방에서 보고 있다는데, 아, 참 대단합니다. 아, 좋습니다. 정창영 하구님 일부러 이런 건 아니에요. 오해 마세요. 지금 우리 둘밖에 없어요. 이러면 오해하지 저도 마십니다. 다음에 준비해야 되잖아요. 잠깐만, 이게 스팀. 우리가 대립구도로 가면 안 돼요. 뭐든지. 저는 이번에 한 발 물러서고 다음 주에 한번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다음 주 시험 기간이고 다다음 주에. 저 오늘은 한번 듣고만 있어 볼게요. 야, 아, 근데 진짜. 3 이상은 나옵니다. 아, 진짜, 저기, 정창현 아고님, 진짜 박진희 아고님하고 대화하면 이렇게 빠져들어요. 진짜 나중에, 그런 친구 같아요. 나중에 저기 적금 들라 그래도 들 것 같아. 얘기하다 아주 보면. 보험하려고요. 아, 진짜요? 진짜, 정말 그 모습이 저와 비슷하지만 않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또 데프콘 스타일들은 좀 남들이 무서워해서 좀 모르겠네요. 어쨌든 네.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우선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올리기 전에 지금 네. 중국의 이제 환경적인 정책은 네, 석탄을 사용하지 말자.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호주산 석탄을 수입할 수 없었다 보니까 네, 이 전력난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부실자발적으로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네, 그런데 중국 정부 당국에서는 석탄 발전소의 실치나 가동률 자체를 기준점보다 이하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네, 대기 환경질은 매우 좋아진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재작년의 가을이나 3, 4년 전의 가을을 생각해 보면 봄 못지않게 황사와 미세먼지가 되게 심했거든요. 초미세먼지라는 그렇죠. 단어도. 그렇죠. 네. 그런데 중국에서 뭔가 국제적인 행사를 하면은 우리는 시계가 좋은 날을 더 많이 볼 수가 있고, 그 좋은 날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은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코로나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지금 이 사태가 벌어졌으면 네. 우리는 마스크를 벗고 정말 좋은 공기를 마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진짜 매우 설득력 있습니다. 네, 계속 빠져들고 네. 있습니다 지금. 네, 그 상태인데 네. 이게 코로나발 마스크 착용자가 이제 뭐 일상이다 보니까 뭐 그 부분은 논외적인 부분이고,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하늘이 맑다라는 표현은 요즘에는 많이 쓰지만 네. 공기가 좋아졌다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네.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좀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음. 미세먼지라는 단어 혹은 초미세먼지라는 단어,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들을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제가 있는 직종에서는 당연히 딜리버리 업무기 때문에 네. 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직원분들이 호소를 하거든요. 네, 콧 속에 뭐 이렇게 많이 낀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얼굴을 만지면 손에 이제 거무튀튀하게 묻어난다든지. 근데 요즘에는 그런 표현 하시는 분 자체가 없거든요. 오. 네. 그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하다가 이제 미세먼지 검색하다가 중국이 그 유튜브로 이제 연동돼서 검색에 연관 검색어가 좀 비슷하게 나오기 시작하더니 중국 호주 사태, 그러면서 이제 석탄 대란,
뭐 이런 거를 보게 돼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한민국 가장 반사이익을 보지 않을까. 네. 그럼 그런 생각 좀 했었어요. 제가 그 관련된 그래프를 이렇게 보다가요, 다이어그램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사람들 관심에서 좀 벗어났는데 네. 불과 한 달여 전만 해도 가장 좀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였던 게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한다는 문제가 좀 컸거든요, 되게. 네, 그렇죠. 예, 그게 환경적으로 직격탄을 맞으니까 우리가. 네. 근데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문제의식을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석탄 발전을 제한하다 보니까 어떤 공기의 질이 좋아지고 우리한테도 좀 어떤 부가 이익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보니까 중국의 어떤 전기 생산하는 방식에 있어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석탄 발전이더라고요, 걔네가.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건 가정이에요, 가정. 네. 중국은 지네가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뭐 한다 그러면 무조건 다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황일 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전력 제한한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우리 중국 이외에 다른 중국, 북한 이런 나라 이외에는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다른 나라하고의 어떤 신경전이 있고 그게 국익이 달렸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권리, 그러니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 자체는 사실 불법이기도 하고 못했을 것 저는 같거든요. 교수님 의견에 완벽하게 반대요. 아, 반대라고요? 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케이스가 딱 하나밖에 안 남아있는, 네, 아직 분단 공존을 국가? 선언하지 않은 국가잖아요. 예, 예, 네, 전시의 유동성에 들어가는 유류나 예. 물 같은 게 네. 3개월을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나라에 정말 명운이 달려 있다라는 표현을 썼을 정도로 어떠한 한 나라와 한 국가와의 수교나 이런 걸 모두 다 단절한다 가정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있던 그런 전시 체계를 바꿀 수 있지 않았을까,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 단편적인 예로 그 디트로이트에 있는 자동차 생산 공장에 걔 누구지? 아이고, 대통령 전에 있던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가 마스크를 만들려고 하거나 전시물자 생산을 하는 걸로 네. 구령에 의해서 움직였던 것처럼 네. 자체 생산은 충분히 가능할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어제 조금 궁금해서 봤던 것 중에 풍력발전소 관련해서 좀 봐긴 봤는데 네. 요즘에는 그 풍력발전소가 기존에는 땅에다가 짓는 것들이 어떤 이 햇빛이 가려져서 농작물이 잘 자라지 못한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그 해상에다가 많이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럼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국가와의 어떤 수교나 혹은 그 정도의 국가의 명운에 걸 정도라 그러면 대한민국은 그거를 할 것 같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일본과의 사태에서도 우리는 기술력으로 뭔가를 걔네를 제압을 했고, 네. 네. 정부에서 원한다 그러면 할 것 같고, 그 비축한 물자로도 충분히 가용하고, 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한 나라 아니, 경제를 망가뜨리겠다고 네, 그쵸. 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국 같은 경우는 전력 제한하면서 전기를 다 끊어버리잖아요. 걔네는 아예 못 쓰게 몇 시 이후로는 못 쓰게 그쵸.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죠.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안 할 것 못할 것 같다고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야. 못할 것 같다고. 그 그렇게. 정도는 못할 거, 그럼 네. 광화문에서 보는 거죠, 교수님이랑 저랑. 네? 아, 예, 광화문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촉필 집회 하는 거죠. 근데 네. 제가 이제 좀 가정을 한번 해봤는데 어쨌든 석탄 발전소 가동률이 그래도 높다. 근데 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수급이 잘 안 되는 바람에 우리한테 양질의 지금 어떤 공기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만약에 중국 정부에서 뭐 대국 굴기라고 하듯이 원자력 굴기를 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석탄 이건 안 되고 왜냐면 다른 나라에 의존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도 원자력 해. 만약 예를 들어서 그 나머지 네. 석탄 발전이나 이런 것들의 대부분을 다 원자력 발전으로 돌려버렸다. 네. 그걸로 우리한테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하고 지금의 석탄 발전을 그대로 유지하는 리스크하고 따져봤을 때 어떤 게 더 위중할까요? 그게. 원자력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압도적으로. 네. 그러니까 네. 사람을 단시간에 죽이느냐?
장시간에 걸쳐 여러 세대까지 데미지를 입히느냐. 저는 그 생각이 첫 번째로 듭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걔네가 네, 그러지 그런 것 않기를. 근데 지금 베이징 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북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지역으로는 걔네 지으려고 하지 않나요? 제가 지금 잘못 기억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원자력 발전을 더 확대해 나간다는 그런 얘기는 제가 본 건 없어가지고요. 아, 네. 예. 근데 그게 큰 위협이 될 것 같은 게 우리는 지금 이렇게 껴 있어가지고 일본에서 사고 치고 중국에서 사고 치고 그러면 진짜 이게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됐다가는 정말로. 아, 근데 저 원자력 이야기 나왔으니까 진짜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예. 폐기물요. 네. 더 이상 놓을 데가 없다라는 거를 다큐멘터리로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네.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동률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연장했던 애들이 있잖아요. 네. 네. 과연 이게 맞을까요? 우리 세대에는 상관없지만 우리 다음 세대 애들은 네. 선조들이 남겨놓은 게 똥인 거잖아요. 재산을 남겨주는 게. 그렇죠.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가 KBS 1TV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보면서 되게 느꼈던 게 뭐냐면 음. 저 폐기물을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숙제로 남겨주는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석탄과 비교했을 때는 석탄을 쓰느냐 원자력을 쓰느냐 어쨌든 무언가에 대한 숙제는 남겠죠. 네. 남는데 보면 내내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를 떠나서 그쵸. 단순하게 안전한가 안전한가 떠나서 큰 개념으로 그러니까 내 다음 세대까지를 고민하게 되는 그래서 좀 교수님의 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어떤 이제 폐기물이 기하수치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사실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리스크라는 개념에 따졌을 때 리스크는 이제 두 가지 개념에 중복되어 있는 거니까 네. 이거의 빈도가 얼마나 자주 일어날 거냐 이걸로 인해 가지고 네. 또 이거가 한번 잘못됐을 때 이것에 의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할 거냐 이 두 가지 합친 리스크라는 개념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걸로 따졌을 때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여러 정책 결정권자들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될 건데 비단 리스크가 뭐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폐기물밖에 없겠어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되게 굉장히 많겠죠. 그렇죠. 예.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시간적인 우선순위도 있을 것이고 뭐 예를 들면 지금은 위험하지만 어떤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미래에 증가하는 리스크를 그 보다 더 빠른 미래에는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라는 계산이 만약에 쓴다면 전격적으로 이걸 후순위로 밀어넣을 수도 있겠죠. 이 리스크 자체를. 그래서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 표현을 저도 그대로 빌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건 전부 다 만약에라는 가정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현안을 일본이- 다 처리하면서 뭔가 정책 결정한다는 건 어려운 것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게. 그렇죠. 일본에서 오염수를 방류한다 했을 때 정말 많은 학자들이 많은 공간을 통해서 많은 내용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일본해를 거쳐서 이 방류의 방향이 어떻게 됐을 때는 이게 2년 미국의 뒤에는 우리나라 동해로 뭐 온다 뭐 이런 얘기했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예. 뭐 누군가는 바로 동해 쪽으로 들어온다는 사람이 있었고 이게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서 지구 반대편으로 도착한 애들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은 네. 걔네가 방파제 역할을 하고 이게 해류의 기류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네. 대한민국 그렇게 크게 위험이 없을 것이다. 음. 근데 이게 전부 다 만약에라는 건데 일본 애들은 꽝꽝꽝 난 이대로 할 거야. 음.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IAEA인가? 제 기억 까먹었어요. 국제 원자력 IAEA. 네. 에서도 뭐 방류에 대해서 크게 리스크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리스크를 숨기는 건가? 리스크 자체가 이슈업되는 거를 얘네가 원치 않는 건가? 당연하죠. 네, 그러면서 네. 그 다큐멘터리를 봤던 게 이제 폐기물이랑 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다른 리스크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걸 해체 작업할 때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 천문학적 비용이랑 어떤 시간과 재원이 들어가는 것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사실은 막 불순분자는 아닌데
네. 정부에 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좀 반감 생겼던 게 그 다큐멘터리 때문에 원자력에 대한 생각이 음. 조금 올드해진 것 같아요. 올드해진다는 거는 어떤 거죠? 어떤 표현이죠, 그게? 처음에 원자력을 도입한다 그랬을 때 데모 일으키고 네. 이거 하면 죽는다, 뭐 지역의 농작물이 다 죽어나간다, 뭐 알 수 없는 질병 걸린다, 그래서 막 체르노빌 그거 해서 막 현수막 걸고 막 데모하던 그런 말 그대로 그런 올드한 생각을 가지게 된 사람처럼 네. 영상 하나 1시간짜리 때문에 네. 제 머릿속에 있던 가치, 뭐 이렇게 좀 기준점이라는 거 음. 그게 조금 변하더라고요. 올드한 방향. 네.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크 설명할 때 뭐 다른 자료나 이런 거 보면 그렇게 설명 많이 하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면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요소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 어떤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유해 위험 요인, 해저드라고 얘기하죠. 그거를. 그래서 네. 해저드라고 하는 것들을 관리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재해로까지 연결된다. 그래서 해저드가 원어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텐셜 소스 오브 함. 그러니까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근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네. 사업장에서도 위험성 평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자,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맹수를 따지고 맹수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그쵸. 빈도는 적지만 한번 일단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최소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런데 얘가 그냥 동물원에만 가만히 있으면 나한테 접촉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게 사고로까지 연결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폐기물 자체 네.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유해 위험 요인이죠, 이게. 근데 이거 네. 자체가 실제로 인간한테 해를 끼치기 위해서는 접촉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연출이 돼야 돼요. 그쵸. 불행하게도 2011년 3월 11일 날에 쓰나미가 오고 상정하지 못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후쿠시마의 원전이 폭발해 버렸고, 네. 걔네가 관리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그거는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 상황이 연출될 거라고 그 전 데이터에서는 본 게 없으니까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해. 하지만 그걸 넘어서 와버리니까 이제 관리가 안 되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그렇게 심각해진 건데, 우리가 만약에 뭔가를 진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 모든 리스크를 다 상정해가지고 그걸 다 하기에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면이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아까 보셨던 그런 다큐멘터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안전을 공부하고 학습하고 뭐 연구 방법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실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두 번째가, 아까 첫 번째는 문제의식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문헌 자료를 막 이렇게 보면서 그걸 얼만큼 실제로 이 내용이 사실과 합당하는지 구분해 놓을 수 있는 나 자신의 기준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리스크가 큰 건 저는 페이크 뉴스 같아요. 혹시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책 결정자한테도 여러 가지 그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일단 리스크라는 개념에서 어떤 비교해 볼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진행 관리 단계에서도 물론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이게 재해로까지 연결되느냐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또 결정해야 될 것이 있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IAEA는 국제 원자력 기구가 국제 원자력 안전 기구가 아닙니다. 네. 그거는 부응해주는 단체죠. 그러니까 IAEA가 왜 일본 편을 드느냐? 분담금 자체를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뭐 왜 걔네들이 그렇게밖에 돌아갈 수 없어요? 뭐 왜 리스크를 져버리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런 입장에서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네가 방류하는 게 그러면 그렇게 얘네가 말하는 대로 안전해? 리스크가 그렇게 없어? 이것도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하나하나, 그게 결국에는 연구라는 거죠, 사실은. 큰 의미에서 보면. 네, 맞아요. 그런 걸 하나하나 따라가는 거. 정말 그런가? 얘네가 하는 일이 맞나? 참고문헌을 보고 얘네가 한 어떤 근거 자료 자체가 되게 빈약한데 이건 아닌데, 그걸 계속 구분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 별 말씀. 주셔서. 정창하구님, 네. 때가 왔습니다. 우리 둘이 얘기 엄청 많이 했어요. 지금 전 뭐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인류의 안전 뭐 해가지고 지금 뭐 원자력 안전 얘기하고 엄청 진도 많이 뺐습니다. 그 혹시 보셨죠? 그 제가 학습 자료실 올려놓은 거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보고 있다고요? 네. 뭐 길지도 않은데 길구나. 이거 지금- 이게 기네. 총 4개가 있어가지고. 그렇네요. 좀 기네. 예, 그만 보셔도 될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지금 박진하고님은 호주하고 중국하고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것들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정창희 하고님은 영국과 미국의 지금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권을 흔들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건들이 만약에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다면 어떤 걸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사건들이라.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 기름 대란이 일어난다. 기름대란. 기본적인 휴지나 아니면 뭐 생수 이런 거조차 마트에서 살 수가 없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경우가 우리나라에 있었나요, 혹시? 비근한 경우는 우리나라는 마스크 대란은 있었죠. 예를 들어서 마스크 대란. 우리나라 마스크 대란 작년에 있었잖아요. 마스크 대란 이거 코로나 막 한창 초기 때. 그런 마스크 대란보다 좀 네. 실질적으로 좀 막 유료나 이런 거는 좀 문제가 큰 대란이잖아요. 직접적으로 이제 오는 거죠. 그런 대란이 있었던 적이 혹시 있었나요? 인천에 물난리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었었어요. 나씨 두 손 들어. 인천에 물난리 난 적 있답니다. 네, 아. 그 녹슨물이 2주일 연속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녹물 사태? 왜죠? 배관. 배관이 배관에 녹이 쓰러는데 이제 노후 배관에 대해서 그저께 어제 기사 난 건데 이제 5년에 한 번씩 검사 받아서 배관을 교체한다고 했어요. 근데 인천 서구에서는 그 노후 배관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게 관리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2주 정도를, 그러니까 가장 임팩트가 길었던 거는 2주고 전체적으로는 한 달하고 한 열흘 정도 계속 녹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서 그랬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디 나갔다 오면 씻지도 못하고. 그러네.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씻었어요? 저도 그때 거기 가죠. 코스트코 가가지고 사가지고 왔죠. 뭘 사가? 물을? 왜 물을요? 아니 그리고- 어떻게 씻었냐고. 씻는 거. 그러니까 그게 안 되죠. 우선 기본적으로. 그리고 살고 있는 집 앞에 막 그 몇 동 몇 호고 이렇게 해서 생수를 막 1.8리터짜리 막 6개씩 들어있는 한 팩을 막 갖다 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럼 그걸로 씻었어요? 네, 그걸로 씻고 그걸로 변기물 내리고 그걸로 야, 설거지 하고. 진짜 장난 아니네 진짜. 네네. 네, 정창희 아구님. 예. 네, 저 박진 의원님이 등판해가지고 네, 그 사례를 말씀해 주셨네요. 만약에 교수님 생각으로는 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네.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할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지금 다른 뭐 미국이나 막 이런 아니 지금 식으로 제가 물어봤는데 지금 다 토스해내고 본인 얘기하면서 자꾸 저는 제 의견이 있으니까요. 이따 말미에 네. 얘기할게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거를. 죄송합니다 교수님 제 생각을 안 저기 지금 뭐 본인이 MC가 아니에요. 뭐 자꾸 진행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근데 그 말씀을 좀 해주시면 돼요. 생각보다 어렵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거 기본적인 어떤 이런 기본권이 제한되는 사태까지 연결이 된다 라고 하면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로 이게
우리나라는 또 되게 인구 밀집 지역이 많고 더더구나 수도권 같은 경우 더더욱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자가로 출근 못한다. 코로나 사태인데 다 지하철 와 장난 아닌 거죠.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가 또 연장이 되고 있고 저도 사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지하철 한 번도 안 탔거든요. 다 제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름 대란이 일어나서 유류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차를 탈 수가 없다. 더더군다나 지하철을 그렇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휴지도 살 수 없다. 이게 일상적인 어떤 기본적인 그 본능적인 생리 현상 해결도 힘들다. 와, 그러면 여러 가지로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이 아예 불가능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아예 지금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되는 게 많아지긴 했는데 네. 진짜 뭐 이런 문제며 휴지며 이런 사태들이 오면은 회사도 못 다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 이거는 박진희 하구님, 네. 이건 제 느낌인지 한번 판정 좀 해주세요. 네. 이 정창현 하구님 하시는 말씀 보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약간 숟가락 얹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기 개인 의견이 아니고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얘기하든지 간에 그렇죠, 저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살짝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떠세요 좀? 제가 지금 한 2분 전까지 상황을 느끼는 건 뭐였냐면, 예. 교수님이 정창영 학우님한테 살짝 낚였구나. 그러니까 내가 빨리 지나가고 있다? 뭐 이런 느낌 살짝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약간 아니 이게 내가 왜 얘기를 하고 지난 물어봤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면서 교수님 죄송합니다. 준비가 너무 없었네요. 근데 정창영 학우님 같은 분이 이제 직원분들이랑 면담하면 이렇게 그걸 잘 끌어내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야, 좋은 거네요. 그러면 그쵸, 제일 좋은 거죠. 그럼 제가 다음에 올 때는 진짜 딱 보고선 준비 많이 해서 올게요. 아니요. 저 농담한 거예요. 네. 이런 생각, 저는 이런 거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들었고, 그리고 또 이제 최근 들어서 마스크 하나 쓰는 거 가지고도 아직도 지금 좀 말이 많지 않아요? 특히나 코로나 초창기 때는 뭐 마스크 쓰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네가 뭔데 쓰라 그러느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하철 안에서 뭐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네. 이제 호응을 안 해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말이 네. 많았죠. 근데 그런 거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생필품은 진짜 직격탄으로 바로 이렇게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요새 들어서 그런 거 좀 많이 생각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가끔씩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유열의 스케치북 이런 영상이 뜨더라고요. 저 얼마 네. 전에 가수 현아하고 하여튼 둘이서 이렇게 듀엣으로 나와가지고 했던 트러블 메이커라는 무대를 봤어요. 네. 근데 거기서 그 두 아티스트의 무대를 보면서 잘한다 이런 거보다도 객석에 있는 분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저렇게 모여서 환호하면서 저렇게 보던 시절이 있었지. 이런 아련한 기억 같은? 지금은 저도. 네. 그렇게 못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지금 또 숟가락 또 얹은 거죠, 이게. 호응입니다, 호응. 네, 그런 걸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반대로 어제 저녁인가 뭐 하다가 또 알고리즘에 의해서 보다 보니까 주간 뭐 EPL 해가지고 주간 EPL이었나 주간 축구 뭐 유럽 리그였나 뭐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있었던 유럽 리그에서 있는 골 장면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프랑스 이쪽은 뭐 완전히 뭐 일상으로 다 돌아온 것 같이 막 사람들 막 엄청 많이 모여가지고 막 응원해가면서 그 축구를 보더라고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생각이 들었죠. 우리가 접종률이 80% 이상을 넘고 일단 10월 넘고 11월 달 정도 됐을 때 접종률이 80% 이상 넘고 그리고 이제 치명률이 정말 많이 떨어져서 한 0.5% 밑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저들과 똑같이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빨리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이 전 시간에 안전심리 때 또 라이브 강의실 하면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이제 조직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부분도 없잖아 있었지만 또 이제 조직 생활을 못 하다 보니까 일부 산업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못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스트레스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 계시고 그리고 또 2018년 이후로 태어난 아기들은요, 그 언어를 학습하는 어떤 진도율이랄까 발달률이 굉장히 현저하게 늦대요 지금. 그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진짜 언어를 들으면서 학습하는 것도 많지만 실제로 주변 사람들이 언어를 할 때 하는 그런 분위기, 제스처, 그리고 입모양, 뭐 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감으로 언어를 학습하는 게 굉장히 큰데 2018년 이후로 태어난 아이들이 실제로 언어를 한창 배워야 될 그런 시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쓴 어른들밖에 못 보고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분명히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 산업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그 이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까 전창혁님이 지금 현대제철 관련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일들하고 비교해서 현격하게 이런 건 달라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일단은 저희 여기 안에서도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모임의 횟수가 확실히 줄었죠. 그쵸, 그쵸. 일단은 모임의 횟수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제 안전교육에 있어서도 예전에 같은 건 뭐 정기 2시간씩 무조건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단축이 많이 됐고요. 음, 그리고 일함에 있어서도 이제 그 조원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거기서도 4명이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여기도 한번 발생됐었어요. 아, 진짜요? 예, 발생됐어서 그때 이후로 이제 그 인원이 다 이제 분산이 된 거죠. 같이 이제 모일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소모임이 돼버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소통이 안 된다는 그런 단점이 확실히 생기더라고요. 그 소통이 안 됨으로 해가지고 일적으로 예. 좀 손해본다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거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뭐 같이 했을 때 이제 그걸 어떻게 설명해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정비가 들어가잖아요. 네. 정비가 들어갈 때 어쨌든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막 처음에 뭐 TBM 회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다 감추려지니까 그 작은 사고들이 좀 더 많이 이렇게 유발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차 사고 같은 거? 네, 예, 그쵸. 진짜 근데 뭐 단순 사고기는 하지만 그런 사고조차도 원래 안 나야 되는 게 정상인 건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발생 이후로 좀 더 그게 빈도가 더 많이 늘어난 거죠. 그 작은 사람의 사고. 주의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좀 더 많이 발견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쵸, 그쵸. 어, 확실히 좀 많이 늘었어요. 그 전보다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뭐 TBM 하고 막 이렇게 뭐 안전에 대해서 서로 얘기도 나누고 이럴 분위기가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좀 경각심이 많이 떨어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급부로 장점? 코로나 이후로 또 더 좋아진 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듣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진 점이라고 하면 사람들끼리의 갈등이 없어졌다는 거. 안 만나니까? 안 만나니까. 만나질 않으니까 뭐 갈등 일어날 것도 없다. 네, 그쵸. 그런 건 또 하나의 장점이죠.
요즘에 또 이슈되는 게 뭐 직장 내 따돌림, 뭐 괴롭힘 네,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게 이제 직원분들끼리도 그런 게 많아요. 음. 확실히 이제 뭐 남자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조직 사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도 많았는데 또 오히려 그런 문제들은 또 줄어들었어요. 확실히. 그런 장단점이 확실히 딱 드러나네요.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저기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박진아고님, 네. 여러 가지 진짜 그 인천에 있는 물달리까지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는 시험 보시잖아요, 그죠? 네. 네. 저기 정창희 학원님, 학원님도 시험 보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시험 안 보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아, 진짜 나도 빡 터져서 이러면 안 되는데. 행아우님 나쁜 뜻 아닙니다. 진짜 지금 너무 놀랐어요. 나만 아니 보는 뭐 줄 저기 아니 얹을 때 아니 자기 얘기할 때 얘기해야지. 웃겨. 그만 웃어야지. 아무튼 저기 시험 문제는 그 뭐야 그 교재에서만 다 냈거든요. 그러니까 교재만 잘 읽어보셔도 뭐 다 맞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냈으니까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신뢰 안 가게 마지막에 그렇게 웃으면 어떡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자꾸 뭐 얘기할 때 박진아고님은 이제 리액션이 좋잖아요. 네. 확실하잖아요. 뭔가 딱 이렇게 오잖아요. 우리 데프콘 같은. 근데 정찬아고님 자꾸 간 보는 느낌이 들어. 이제 여기서 내가 들어가야 되나? 이거 내가 가도 되나? 막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도 뭐 얘기할 때 주저하게 되잖아요. 괜히 리액션 신경 쓰게 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이라서 그래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중간고사 잘 보시고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또 모두 좋은 밤 되세요. 어떤 저기 참고할 만한 영상 있으면 또 올려놓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모두 좋은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